자, 다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사무총장 김기현입니다. 지금부터 90호 화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인상 수상하신 권수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김은섭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허현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훈련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해 작품상 수상하신 고태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권은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영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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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조기순 선생님 예, 모셨습니다. 선생님 지금 빠져나와서 비회원으로 반갑습니다. 여기 선생님 누르고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음. 지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정성화 선생님이신데. 정서 선생님 지금 밖에서 일을 보고 있는 중이래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정경문학상 수상하신 윤혜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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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김종환 발행인님 모셨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역병이 돌아서 또 이렇게 못 뵙고 있다가 뒤늦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신인상 등단하신 선생님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뒷모습으로 신인상 수상하신 권수전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선생님의 근황이나 글세계나 선생님 글 쓰시면서 느끼신 거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글쓰기를 정말 옛날부터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쫓겨서 좀 많이 못 쓰고 있었어요. 네, 뭐 다들 이제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어떻게 명함을 내밀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좀 많이 이제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처음 이제 여기 에세이스트에 이제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요. 내가 글을 좀 써야 되긴 하겠는데, 글을 쓸 수 있는 동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만큼의 수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내가 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한 학기 정도 이제 글을 잠깐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에세이스트 이 잡지에 대해서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할 때는 그래도 뭐 숙제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 썼는데, 막상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그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글을 하나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스트 책 뒤에 보면 신인상 등용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5편을 모아야지 이렇게 응모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인상 등단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1년에 5편 정도는 써야겠다. 그래서 5편 정도 작품을 써서 투고를 해보자. 그러면 나중에 정말 이제 실력이 올라가면 그때는 뭐 이렇게 등단을 하든 신인상을 받든 안 받든 나한테 숙제는 내년 5편의 작품을 쓰는 거다라고 결심을 하고 냈는데
덜커덕 첫 번에 이렇게 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처음 글을 쓰면서 작품으로 썼던 작품 자체가 지금 신인상을 받게 된 아버지의 뒷모습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어릴 때 글을 좀 쓴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게 아버지한테 이제 편지 썼을 때 편지글, 그리고 이제 글짓기 대회 할 때 아버지가 대상이 되면 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제가 이안이라고 이렇게 제 아우를 붙여놨는데요. 그 이자는 쉬울 이자, 안자는 편안한 안자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중국 여류 작가의 이제 호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글을 좀 쉽게 썼으면 좋겠고, 읽었을 때 편안하게 이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글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제 글을 읽었을 때 쉽게 읽어주시고 또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 제가 이제 글을 쓰는 보람이나, 어떤 그런 몫을 다 해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욕심이기도 한데요. 그냥 물 흐르듯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놓는 그런 글을 쓰자 해서 이제 이름을 이안으로 붙였고, 그것이 곧 제가 글을 쓰는 이유이자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작품을 보시고 상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격려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이 글 속에서 정말 진솔함을 담아내고 누누님들하고의 그런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값어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올해 작품을 거의 못 썼다고 고백을 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1년에 5편 쓰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 듣고 저도 또 반성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글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교수님한테 맨날 혼나요. 네, 다음은 마지막 농사로 신인상 수상하신 김의섭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김의섭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의섭입니다. 예, 저는 네. 경남 하천 시골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오니까 참 세상이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합천군청에서 이거 글쓰기 교실이라고 회원 모집한다는 그 프랭카드를 보고 제가 글쓰기가 이거 붓글씨 쓰는 건지 뭐 그냥 글 쓰는 건지를 몰라서 군청에서 질문을 드렸지만은 글쓰기 교실 정말 글 쓰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석을 했더만은 지금 경남대학에 계시는 우리 백남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첫 강의에 정말 제가 뿅 갔습니다. 아, 글 쓴다는 거 지금까지는 저는 뭐 좀 많이 배우고 그래도 좀 지식도 있고 뭐 좀 그런 분들이 쓰는 것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글쓰기라는 것은 언어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언어로 집 짓는 거라면 투박한 저에게도 언어가 있으니까 저도 투박한 식의 집을 하나 지어 본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남우 교수님의 가르침대로 제가 이거 한 3년째 계속 이렇게 좀 강의를 듣고 또 교수님이 이게 막 강하게 매번 숙제를 내어주십니다. 벌써 오가지고 발표하게끔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글 쓰는데 재미가 있고 이거 뭐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그 신인상의 마지막 농사는 제가 퇴직을 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형님과 함께 이 농사를 제가 좀 도와드렸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들을 보면서 참 평생을 농사 지으면서 살아왔던 이분들의 삶이 이럴까,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일까 참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글들을 쓴다는 것은 저를 또 되돌아보고 또, 또 이제 이 우주를 되돌아보게 되고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글 쓰는 게 제가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뭐 아직 정말 무식하고 아무것도 뭐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저 나름대로 쓸 뿐입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투박한 언어의 집이라도 지어서 많은 분들 또는 뭐 지인들에게 또 마음의 위안과 뭐 조그만 길을 제시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농사 지으면서 작물들과 대화를 하는 이런 가운데서 참 많은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글로 한번 써보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선생님 글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좀 짠하고 안 좋았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네, 다음은 소소한 일로 신인상 수상하신 허현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연아입니다. 이 에세이스트 글 쓰는데 와보니까 너무 다 레벨도 많으시고 타이틀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평범한 주부거든요. 그리고 살기야 열심히 살았지만은 뭐 바쁘게는 살았지만은 열심히 살고 이런 거는 바쁘게 뭐 사회 바깥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 분하고는 저는 좀 다르게 그냥 가정에서만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좋은 것을 보거나 좋은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걸 만났을 때 좋다 이걸로 끝이 나니까 또 아무 생각도 없이 생각도 안 하고 또 누구랑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또 글로 남겨놓지도 않는 이런 글을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은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외로운 사람 많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나누고 싶은 생각은 항상 제가 평생 살면서 늘 가졌었어요. 저는 뭐 아는 지인이 있어서 막 공부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모자라죠. 그래도 제가 잘 쓰지도 못한 글이라도 제 마음을 드러내고 뭐 또 누군가의 감정을 이만큼이라도 건드려주고 공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아주 소박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상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꼭 바깥일을 해야지만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집안에서 자녀 키우시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으니까 저희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다 박수를 보내주시네요. 김영수 선생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신인상으로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하신 선생님들 소감과 문학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통의 예각으로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하신 고태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고태현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글에 대해서 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쓰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상하게도 제가 글을 쓰면 글이 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끔 꺼내서 들여다봅니다. 왜 내 글이 시원찮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이 글이 그래도 꼭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글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정돈해주고 또 갈 길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 같아서 쓰기 싫은데도 쓰는 게 아니라 글에 끌려서 써서 매주 한 편 정도씩은 쓰긴 쓰는데
그리고 쓸만한 놈이 없습니다. 존경합니다. 매주 합니다. 매주. 와, 이게 저한테는 이 고삐 코트레처럼 껴있는 짐이긴 짐인데요. 잘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글 쓰는 재미로 사는 측면도 있거든요. 일주일에 제가 저녁 시간이 좀 편안하게 있는 시간이 일요일 날 봉사활동 끝내고 일요일 날 그날은 술을 안 마십니다. 오늘 요 모임에 참석하려고 저녁 약속 깨트려 가지고 오늘도 아마 한잔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평일에 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숙제처럼 매주 일요일 날은 어쨌건 얼기설기 한 편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요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것들, 일들, 이렇게 아픔들, 또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런 얘기들 좀 소리를 다양하게, 또 내가 살았던 시대를 후에 우리 자식이 됐건 내 후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세대를 살아왔는가 이렇게 느끼게 하는 글을 써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아유, 어, 아유, 정말 또 말씀 들으니까 또 반성합니다. 저도 열심히 글을 써야 되겠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만 정말. 예. 선생님 다음은- 일주일에 한 편씩 써요? 예? 네? 일주일에 한 편씩? 일주일에 한 편은 어떻게 그게 예, 가능해요? 거의 시원찮긴 하지만 그 쓸모없는 것 때문에 잔뜩 많이 쌓아놓았는데 거의 일요일 밤에 한 편씩은 씁니다. 예. 우리 국민 쌤하고 서로 비슷하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예. 필력이세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저도 열심히 글을 또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양에서 재판하는 날로 작품상을 수상하신 권은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권은민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보입니까? 저 화면에 네. 제가 안 보여서. 예, 잘 맞아. 보여요. 아주 잘 네. 보입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뵙고, 또 멀리 고태현 선생님 제주도에서도 뭐 동시에 접속하시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다른 분들 글을 읽으면, 나는 참 아직 많이 멀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자기의 심정, 주변 사람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솔직히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감동도 주고 저도 감동을 받는데 저는 도저히 아직 뭐 그런 글을 쓸 재주는 아직 멀었고 아직 자기 저를 이렇게 드러내고 깨고 하는 게 아직 멀었다는 걸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관심 분야 가지는 게 이제 북한 문제를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글을 써볼까 이렇게 뭐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을 해서 제가 평양을 남북 사이에 서로 교류가 있으면 재판도 있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가 변호사로서 재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거는 뭐, 먼 일이 아니고 그냥 서로 그렇게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그런 법정에서는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떻게 다루어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로 이제 글을 써도 될까? 그게 수필일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김종환 선생님이 뭐 어떤 형식이 됐든 써봐라라고 용기를 주셔서 제가 이제 그걸 믿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편, 두 편 요즘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법률 실무도 알고 북한도 알고 그 둘 사이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이런 게 있겠구나라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서 이제 그런 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통상 말하는 수필하고는 좀 달라서 이게 어디까지 써도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질책 드시고 조언도 해주시면 제가 계속
좀 발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선생님의 글은 진짜 누가 쓸 수도 없는 정말 전문 용어라든지 뭐 북한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걸 알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읽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다음은 자존심으로 작품상을 수상하신 김영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김영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음, 대성동 이야기 연재하고 있는 김영란입니다. 제가 거기 에세이스트에 이제 연재를 하기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되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고 그 삶 자체가 저희가 불안하고 또 단순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 글도 항상 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글의 깊이도 아마 조금 딱 그만큼 불안과 그 애매모호함의 단순함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2월 1월 달호로 2021년 1월호로 제가 연재를 이제 마감을 하고 그동안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또 합병하면서 되게 많이 저도 많이 크고 또 노력도 많이 했고 선생님들도 많이 좋게 봐주시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좀 많이 바뀌었고 하여튼 에세이스트 여러 선생님들께 되게 감사드리고 또 읽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다시 2021년에는 대성동해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바깥 세상을 정리하고 대성동해를 들어가는데 누구는 그 외국의 시민권을 따러 외국을 가는데 저희는 저희 동네를 드나들 수 있는 주민권이라는 게 있어서 주민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25년 전에 결혼할 때 들어가면서 느꼈던 것과 지금의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도 공통적인 거는 불안하다라는 거. 그거가 항상 있어서 좀 그때는 정말 뭘 모르고 갔고 지금은 이제는 어느 정도 알면서 예상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가서 다시 저는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로 다시라는 걸 요즘 좀 생각하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마 제 글도 좀 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지면으로 또는 또 기회가 되면 얼굴도 직접 뵙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들어가? 네, 내년에 들어가요? 네, 지금 이번에 정리했어요. 왜 들어가야만 돼요? 식구가 다 들어가야 되는. 저희가 대성동, 제가 이제 마지막 글을 쓰면서 원고 마감을 하면서 들어간다는 얘기를 썼는데, 대성동 주민은, 주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1년에 240일 이상을 동네에서 거주를 해야 해요. 근데 예.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민권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 예외 조항은 정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특수 조항이 있는데, 특수 사항이 있는데, 그동안에 아이들이 학교가 거기는 중학교부터 없어서 학교 때문에 보호자로 나와 있다가 학업이 끝나서 이제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직업이라든가 직장 생활 이런 걸 하는데 저희는 이유가 없어요. 제가 취업을 하든지.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주민권을 지켜야 돼요. 예. 아니면 저희가 주민권이 없으면 들어갈 때마다 에스코트가 항상 따라 붙고 들어갈 때 시간 약속해야 되고 뭐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나마 지금처럼 자유롭게 다니려면 주민권이 있어야 해서 그래서 예. 들어가야 돼요. 네. 저희
정말 이 글이라는 게 이렇게 참 좋은 게 이렇게 또 선생님의 그런 특수 상황 같은 것도 이렇게 글이 아니면 우리가 만나볼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글로 통해서 선생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선생님을 이렇게 뵙게 되고 그래서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저도 또 그냥 좋았습니다. 또 멀리 들어가시면 또 나오시기 힘드시겠네요. 여기 또 서울에 나오시기가 아무래도. 네. 항상 불안하면서 이제 시계를 보겠죠. 혹시 나오면 아침에 나왔다가 집에 가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집에 들어가면 6시 이전엔 들어가기 힘들어서. 네, 네, 좀. 그렇네요. 네. 아이고, 어쨌든 선생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들어줘서 고마워요로 작품상을 수상하신 이혜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두 번째 작품상을 수상하는 강조를 하는 이혜란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으면 바로 받았어야 되는데 벌써 3월이 이제 지나 이제 올해가 다 갔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합격을 한다고 그러는데 95 이러면서 제가 쓴 글을 다시 한번 찾아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제 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수상 소감문까지 다시 이제 읽어봤습니다. 이러면서, 나름 그때, 그러니까 그 외로움에 대해서 쓴 것 같아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참 아는 척 하지만 그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또 사실은 들어주려고는 안 하고 왜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까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곤두서고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말미에 나는 이제 얼마나 들어주는 사람이었냐,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그 다짐이랄까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1년이 지나기 전에 싹 잊어버리고 그래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었달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그 글을 쓰는 일이 참 좋은 일이구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주는 거, 그리고 내가 글을 쓰면서 나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에서 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참 기특하게도 글을 쓰는 일이 참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작은 일이나마 내 근처에서 내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그 작은 환경에서 하나씩이라도 조금 키워가는 그런 마음을 이제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글로 상을 이렇게 주심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오늘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혜란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잘 들어주시는 편이시고, 항상 듣는 편이신 것 같아서, 이 글을 쓰시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주변을 잘 돌아보시고, 지난번에 그 글 저희가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글을 들으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듣는 거를 잘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잘 들으시는 귀한 달란트가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고백했지만 진심은 좀 적었다는 걸 고백했었는데요. 진심을 다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는 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탕으로 작품상을 수상하신 조기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조기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탕으로 우연치 않게라 그럴까요? 상을 받은 조기순입니다. 우선 그 책에서만 이렇게 성함도 그렇고 글로서만 뵙던 여러 선생님들을 뵈니까 이거는 정말 새로운 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에 대한 또 다른 면의 이야기를 들으니 좀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하네요, 이 자리가. 그래서 좀 더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 저는 제 글이 아직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좀 넓은 쪽으로 그렇게 보지 못하고 꼭
집안에서 복닥복닥하는 그런 글을 쓰기 시작하고 글 쓴 지는 꽤 됐는데 사실 중간에 너무 오랫동안 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종환 교수님을 강화문 수필에서 뵙게 돼서 새롭게 나아가면서 교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런 방향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소소한 얘기지만 제가 따로 할 게 뭐가 있나라고 다른 취미를 생각해 봐도 없는데 언제든지 이 컴퓨터 앞에서 그래도 쓰지는 못하지만 한 줄이라도 썼을 때, 아, 이게 좀 써야만 되겠구나라는 그런 뿌듯함도 느끼고 또 책을 보면서 자극도 받고 아, 이거는 내가 가른 길은 결코 수필을 할 때 내가 좀 보람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좀 잘은 못하지만 꾸준히 이 길을 가려고 하고요. 아직은 집안에 있는 주변에 있는 소소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사회성이나 시사성이 있는 글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김종환 선생님 계속 열심히 지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대탕이 뭐였죠? 제가 어제 다시 한번 글을 읽었는데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네. 대탕은 경기도 이북 지방에서 해먹는 음식인데요. 이것을 찾아보면 저는 이제 어려서 잘 몰랐는데 늘 그냥 어머니가 대탕이나 끓여 먹을까? 아버지 대탕해 드려야지 하는데 콩을 대게 갈아서 대게 쏜다 해서 대탕이라고 하고 저가 이제 고향이 포천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북부 지방과 북쪽에 뭐 함경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해먹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쪽으로 또 어쨌든 끌려갔다 오셨는데 집안에서 딱히 해드릴 게 없으니까 어머니가 늘 그 콩으로 그렇게 몸보신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대탕이란 말이 세련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옛날 추억의 음식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종환 교수님께서 그 글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고 주변도 보고 깊게 생각해 보라고 하시면서 끌어주셔서 이제 그런 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대탕은 그렇습니다. 예, 예. 글을 읽으면서 조기순 선생님 어머니에 대해서 참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그 가슴이 그러면서도 또 대탕을 끓여주시는 어머니 마음을 그러니까 또 한 번쯤 헤아리게 된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잘 읽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글 쓰는 사람들의 그 로망이죠. 책을 내고 그 책으로 인해서 또 상을 한번 받고 이렇게 정경문학상을 이번에 올해 정경문학상을 타신 분이시죠. 윤혜란 선생님 모시고 그 여자가 울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로 정경문학상을 수상하신 윤혜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윤혜란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라고 말할 거기 없습니다. 너무 고맙고 죄송하고 부족한 사람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에세이스트라는 이런 큰 그 책의 틀에서 이렇게 또 어떨 때는 글이라 하는 것이 하나의 바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 어떤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거기서 소금 냄새도 나고 그 냄새를 맡게 해준 그 에세이스트에서도 감사드리고 제가 나이가 좀 먹어서 잘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여러 선생님들의 글을 이번에 또 연간집을 보면서 뽑는다고 읽고 또 읽어도 어떻게 글이 그렇게 다 좋은지 이 중에서 뽑는다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걸 해마다 느끼는데요. 글마다 다른 그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진정성이 보이고 그래서
아, 우리 문우들의 글이 너무 훌륭하다.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부족하지만은 감사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불참해 주셔서 시간이 좀, 이렇게 불참해 많이, 주셔서. 네, 네. 근데, 김정학 선생님께서 또, 선생님들께 또 질문 하셔서 좀 좋은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학 선생님께서 말씀 좀 풀어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거기 화면으로 보니까 내 얼굴이 이마밖에 안 보여. 응? 그래서 이 대책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선생님 되나? 이렇게 화면을 좀 이렇게 내려주세요. 화면을 선생님. 내리라고? 네, 이렇게. 네.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이번에 우리가 정경문학상 우선 우리 베스트 10 이야기부터 제가 좀 할게요. 이 베스트 10, 이게 수필에는 마치 수필적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 같은 작품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수필적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그 정해진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경향 같은 게 있는데, 올해 베스트 10이 이제 심사위원 자체를 아주 젊은 작가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작가들이 아닌 한국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뽑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 거니? 새로운 변화의 어떤 기분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기존으로 왔던 수필적이다라고 했던 것을 올해 타파해버린.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존의 수필판들이 올해의 베스트 10에 꽤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 올해의 베스트 10으로 한국 수필에 하나의 길을 텄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국 수필이 사실은 거의 다 일률적으로 서정적인데, 사실은, 그 서정성을 벗어난 작품들도 좀 출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한국 문학에 갖고 있는 수필이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서정성을 이번에 타파한 그런 흐름을 올해 베스트 10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 작품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더욱 이번에 그 베스트 10에서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연재 작가들이 베스트 10을 수상했던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영란 선생이나 고태현 선생이나 권은민 선생님들이 이제 연재를 하면서 그 역량들이 많이 좋아지셨던 것 같고요. 특히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월평을 이렇게 쭉 쓰다 보면 뭘 확실하게 느끼는 거니 그 잡지 문해지의 가장 중심적인 기둥은 연재가 딱 잡더라고요. 연재 작품들이 그 작품의 그 잡지의 중심을 잡는데, 자, 그 연재를 하시면서 작가들 역량이 많이 이렇게 좋아지셔서 이번에 이제 베스트 10에 전부 다 이렇게 바꿔했다는 것도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규문학상을 받으신 윤혜란 선생님, 윤혜란 논이 사실은 제가 엄청 잘 쓴 논이야. 그래서
윤회란 논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잘 나오는 평이 있어요. 야, 내가 써놓고도 야, 이건 잘 썼다 이게. 그래서 이제 또 엄청 힘들어하는 평도 있는데 참 우리 윤혜란 선생님 평이 참 좋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문학을 하면서 문학 속에서 문학이 주는 그 어떤 세계가 있거든. 그 세계를 발견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은 그 사람의 작품이 어쩌면 안 남을 수도 있는데, 우리 문학사에 그 사람의 작품이 남을 것 같지 않는데,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그것들이 뭔가니 참 평범한 일상을 사시는 분이 그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 일상 속에서 어떤 새로움을 찾아서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글들,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조망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나이 60, 70에 글을 쓰기 시작해서 나중에 한 10년 쓰시고 나서 내가 인생을 새롭게 다시 살았다라고 했던 그게 가능한 게 문학인 것 같고, 그게 수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수필적으로 성공한 작품들이 어쩌면 막 화려하게 막 써진 글이 아니라 자기의 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해내는 그런 것들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김덕남 논을 쓰면서 김덕남의 글이 잘 써졌다. 그러니까 그 글이 다른 사람의 글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김덕남 특집했던 글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 글이 잘 써졌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탁월하게 잘 써졌다가 아니라, 글을 하면서 김덕남은 자기가 글을 안 했으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세계를 찾아서 가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뭔고니 사실은 자기 생에서 가장 미워했던 아버지.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이제 그 집이 망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전주여고를 나온 사람인데 아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한 것 같아. 예? 그런데 이제 교육대학을 가면서 그분이 생각에 그 청소년기가 그분에게는 너무 비참했던,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자기 아버지 길하고 남편 생일이 같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결혼해서 한 번도 아버지 기일을 센 적이 없대. 남편 생일 센다고. 이제 그런데 문학을 하면서 본거는 그 아버지를 비로소 다시 읽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뭔거는 그 노래가 이제 아버지의 노래 그래가지고 고복수의 뭐라더라 그 노래가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하는 노래. 의학세 슬프니 가을인가요 하는 그 노래. 근데 그 노래를 아버지가 당뇨에 크게 앓으시면서 결핵도 앓았다고 했나? 그러시면서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셨대. 근데 그 노래가 그렇게 듣기 싫었대, 자기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고복수의 노래를 누가 부르는데 그때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30년 만에
아버지 길에 가서 아버지 제사를 지냈대. 그리고 그 앞에서 그렇게 울었대. 근데 저는 뭔가네 그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가 돼보는 경험, 그의 아버지가 돼보는 경험은 결국 그게 문학이어서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편에서 마지막 작품이 딸하고 거기 미국 여행을 갔다 온 이야기인데, 딸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딸이 휴가년을 맡아가지고 미국 여행을 자기 엄마를 모시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딸이 자기에게 이렇게, 딸은 자기를 배려한다고 하는 그것들이 거기에서 어떤 거리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홀연 내가 자기 친정엄마에게 그리했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그 순간.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친정엄마가 그때 가졌을 그 심정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니 문학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정영기 선생님의 수필집을 제가 오늘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수필집 자체가 나왔지만은 그 수필집이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뭐 대중적으로 막 꺼진다거나가 못했던. 그리고 이제 결국 그분 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봤지만 돌아가신 분 수필집 얼마나 읽었으려고. 근데 그중에 보면 정익이 선생이 그 부인이 아프시는데 그 부인을 어떻게 간호하는가 하는 그런 대목이 몇 편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작품은 우리한테도 발표를 안 했어. 그분이 이제 거의 돌아가실 쯤에서 수필집을 묶는다고 와서 아주 서둘러서 묶어야 됐던, 아주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수필집 나와야 돼서 아주 서둘러서 우리가 수필집을 냈었는데, 근데 그 수필집을 내고 저한테 평을 써주라 해서 읽어보니까 우리한테도 발표 안 했던 작품 중에서 정말로 끝내준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발표 안 했던 것은 뭔 거니? 자, 그분이 이제 다른 쪽에서 공부를 한데 그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그 작품이 중요하다고 여기질 않으셨기 때문에 좀 잘 된 작품이라고 우리한테 발표를 했던 작품은 다른 이야기였던 거죠, 이게. 근데 그분이 자기 부인이 이렇게 반신불수가 돼요. 근데 그 반신불수인 부인을 이렇게 살려내고 뭐다는 요 과정을 그려놓은 몇 편의 작품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작품은 정말 저는 성자 정연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물론 그분은 신앙도 있었겠지만 그게 가능했던 게 사실은 문학적인 것들이어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문학은 그런 식으로 해야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문학을 했기 때문에, 문학을 하지 않았으면 보지 못할 것들을 문학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봐지는 것.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문학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오면서 바로 그 점에서 제가 문학할 만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점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삶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 새로운 세계로의 이렇게 발전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번에 이제 베스트 10을 받았고 정경문학상을 받았고 또 신인으로 등용을 하셨는데, 결국 문학적 성공이란 화려한 문장을 몇 편 썼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화려한 문장이란 유사일에 무수히 많이 썼던 거고. 그런데 결국은 뭔가니 문학을 함으로써 비로소 알아지는 세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문학이란 그런 자세로 하면은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 1, 2년 쌈박하게 글 쓰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그 짓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는 뭔거니 10년, 20년을 버티면서 글을 쓸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작품 하나를 썼다는 게 아니라 그 문학하는 자세로 10년, 2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문학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수상하신 모든 분들이 다 수상자이신데, 10년, 20년을 버티는 작가, 그런 작가, 그리고 책 한두 편 글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기가 정정문학상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뭔거니 그게 책으로 묶여지면서 책으로 묶여지면서 그 책으로 그가 문학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작업들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몇 선생님들에게 그 책 묶는 것은 좀 서둘러 하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뭔가 이렇게 책으로 묶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왔던 세계를 딱 하나, 뭡니까, 한 단계를 딱 이렇게 정리하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학적으로 자기가 쌓아야 될 경력을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결국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거기 문학적 경력이라는 것도 선생님들이 그 문학적 경력이라는 게 무슨 단체에서 무슨 직을 가졌다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책을 한 권, 두 권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것, 자기 저서를 갖고 그러면서 이게 문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SHT 15년이 성공한 15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성공했냐라고 말한다면은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오면서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으로 성공한 15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거의 강의였습니다. 강의. 강의였다고? 예. 예. 어쨌든 이것으로 바랭이님의 그 총평을 대신하기로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또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분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서정수필, 고향, 어머니 이런 것보다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 존재의 관계성이나 아니면 그 기존 수필에서 보지 않았던 어떤 삶의 이면 같은 것을 좀 찾아보면서 써볼 수 있다면 하면서 글을 좀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원고를 연재 원고를 탈고했습니다. 이걸 쓰면서 글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써놓고는 분량에 맞게 어느 것만 골라내는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쓰는 것보다도. 네. 많이 써놓고는 골라내는 게, 요런 것도 어려워요. 좀 배워봤으면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열심히 그렇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좀 먼 곳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선생님들 또 모두 좀 이야기 좀 더 좀 하게요.
예. 지금 스님께서 시간 너무 많이 쓰셨는데요.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하셔요. 저는 항상 뭐 다른 선생님들은 여러 번 뵙고 말씀을 잘 들었지만 오늘 또 새롭게 참석해 주신 권수전 선생님, 그러니까 신인상 수상하신 분들의 짧은 인사 말씀으로 이렇게 합평회를 마칠까 해요. 권수전 선생님 참석하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이런 자리가 처음이고 또 정말 이제 얼굴 뵙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얼굴 뵙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직 완전히 햇병아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김종환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정말 그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글이라고 하는 것이 글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주는 유양과 어떤 힘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히 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짝 이제 욕심이라면 욕심 또는 이제 고태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일주일에 한 편씩 이제 글을 쓰신다라고 하는데 제가 1년에 5편 쓰려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좀 어떻게 지워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그냥 정말 소박하게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소박이라는 거는 이렇게 양으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살짝 저를 좀 저 자신을 좀 이렇게 이제 다그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신상 받았다고 그 92호에 이제 그 작품을 내달라고 이제 의뢰를 받았었어요. 근데 과연 이제 제가 그냥 이거를 투고를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글을 한번 보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쓴다고 무조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하나씩 이제 추려내는 것도 너무 힘들기도 한데 김종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트렌드도 많이 이렇게 변화해 가고 각자 글 쓰는 것만큼의 어떤 이제 굉장히 다양성을 지금 담보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내 글이라는 것들을 좀 내보일 수 있을까? 어느 쪽에 이게 맞아떨어지나 하는 그런 우려는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의 많은 이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서 저에게 과연 글이란 무엇인지 한 글자, 두 글자 그렇게 좀 새겨가는 그런 시간의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의섭 선생님 참석하신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김종환 교수님 말씀대로 10년, 20년 계속 살아가면서 글을 써서 살아남는 작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런 또 아주 새로운 오늘 만남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허현한 선생님. 네. 네. 언제나 또 김종환 선생님 그 강의를 듣고 나면은 이게 뭐가 남아요. 오늘 강의였죠? 네네, 참 좋았고요. 하여튼 뭐, 문학하는 자세로 긴 세월 사는 게 문학이라고 그러시니까 굉장히 무거운 것기도 하고,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성동의 그 김영란 선생님이 글을 참 열심히 잘 보고 있거든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네, 한 20년 전인가 제가 미국을 가기 전에 누가 땅을 좀 사놓으라고 그러면서 대성동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왜 제가 대성동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때는 서울에 살았나 좀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갔는데 이상한 세계가 있고 군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막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선생님 글을 보고서 제가 참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좀 느끼고 아릿하고 아픈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다 앞으로도 글로 또 더 자주 뵙기를 바라고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종환 선생님 인사를 끝으로 90호 화평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이번 시상을 축하드리고요. 트로피를 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이. 트로피 문제는 3월 행사 때 해결하기로 하고요. 고함 트로피를 제가 받아낼랍니다. 받아낼 거니까, 근데 고함이 워낙 비싸져 버렸어. 비싸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행사를 하면은, 우리 행사장에 한 350명 정도가 행사장에 모이고, 밖에서 노는 사람까지 합치면 한 5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행사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상연설을 해야 이게 기분이거든. 근데 그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수상연설의 기회를. 그래서,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 아주 축하드리고요. 우리 에세이스트 베스트 10이 큰 상이에요. 특히나, 베스트 10이 새로운 경향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상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큰 상입니다. 물론 정경문학상은 더더욱 크고요. 자,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트로피는 없지만 다 자축하는 의미로 크게 박수 치면서 90분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사무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선생님 녹화 뵙겠습니다.